주말 뉴욕 증시는 지난 6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골드만삭스가 부채 담보부 증권 사기 혐의로 증권당국에 의해 기소됐다는 소식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은행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다우는 125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강력한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5.2%라고 전망했습니다. 물가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3%씩 오르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4.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수도권 26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40만 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중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은 수도권의 14만 가구 등 총 18만 가구입니다. 정부가 외환시장 불안의 주 요인으로 꼽힌 외국계 은행의 무분별한 단기 차입을 규제할 방침입니다. 현재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단기 외채는 700억 달러를 넘어 전체 단기 외채의 50%에 육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나흘 만에 조정을 보이면서 173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9포인트 정도 빠진 1734로 끝났는데요. 일단 천안함 침몰이 외부 폭발에 의한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에 지정학적 우려가 커졌었고요. 중국의 긴축 우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 또 주말에는 뉴욕으로부터 골드만삭스 피소됐다라는 안 좋은 뉴스까지 오늘은 안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도 주춤했었는데요. 그 목요일장에서 5천억 정도 담아줬던 외국인이 금요일에는 팔진 않았지만 150억도 현물을 채 담아주지 못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자 과거의 패턴처럼 선물을 많이 대규모 던지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양시장 마감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연고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코스피 9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1734까지 일단은 밀려 내려왔고 코스닥도 개인들의 매물 때문에 결국 이틀째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딱히 좋지 못했는데요. 일본 증시가 1%대 중반의 하락세까지 나타내면서 2개월 내 최대 폭으로 밀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중국도 부동산 규제를 조금 더 하겠다는 당국 얘기가 나오면서 긴축 우려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역시나 약보합에 끝났고요. 대만 가권 지수도 역시 밀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주말에 뉴욕에서 아주 큰 소식이 있었죠. 골드만삭스가 결국 피소가 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증권당국에 이어서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다는 소식에 다우가 125포인트나 낙폭을 그려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뉴욕 증시가 6거래일 연속 상승분의 거의 절반을 하루 만에 토해냈다. 이렇게 보셔야겠는데요. 때문에 나스닥도 그리고 S&P 500도 각각 주요 저항선이라 할 수 있는 2,500선과 1,200선을 모두 이탈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 같은 마감지수 기억을 하시면서요. 뉴욕 증시 보다 자세히 뉴욕 현장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구찬 뉴욕 특파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자, 미국 증권거래소가 골드만삭스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라는 소식에 뉴욕, 유럽 증시 할 것 없이 모두 급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EC가 16일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공식 발표하자 글로벌 증시가 금융주를 중심으로 급락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이날 12.8% 폭락한 것을 비롯해 월가 주요 은행들의 주가가 주폭락처럼 추락했습니다. 16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25.91포인트 1.13% 하락한 11,018.6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61% 내렸고 나스닥 지수 역시 1.37%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날 급락세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는 주간 단위로는 7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골드만삭스발 돌출 악재의 최근 랠리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비관적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구글의 실적에 대한 실망을 반영해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이날 개장 전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제너럴 일렉트릭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았지만 투자자들의 실적 높이가 높아져 증시를 반등시키지 못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날 오전 11시가 조금 넘자 주가 낙폭은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SEC가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주는 일제히 투매 양상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 주가는 12.8% 폭락했고 시티그룹과 모건 스탠리 등의 주가도 5%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정오점 1만 1천 포인트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네, 증권거래위원회가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혐의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골드만삭스는 지금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골드만삭스 반응까지 좀 전해주시죠. SEC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에 기초한 부채 담보부 증권
CDO를 판매했는데 이 상품의 설계 및 기획 단계에서 CDO 가격 하락에 베팅한 폴슨 펀드를 참여시켰지만 이런 비밀 거래 내용은 투자자에게 숨겼습니다. SEC는 골드만삭스가 CDO 가격 폭락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투자자들에게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기만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폴슨 펀드를 주도하는 존 폴슨은 2006년 미국 주택시장 거품 붕괴를 예상하고 이듬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하락에 베팅함으로써 연간 600%에 가까운 경이적인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폴슨 펀드는 2007년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뒀으며 폴슨은 개인적으로도 월가 사상 최대 액수인 40억 달러의 연간 수입을 챙겼습니다. SEC는 내부 직원 이메일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SEC가 공개한 골드만삭스 직원 간의 이메일은 모든 빌딩이 무너지고 있다. CDO 시장은 죽는다. 대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메일을 주고받은 시기는 아바쿠스라는 이름의 CDO 상품 출시 전후인 2007년 2월과 5월 사이입니다. 금융위기의 최대 성자로 꼽히는 골드만삭스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제소돼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생명인 신용과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 골드만삭스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사실관계가 다르며 법에 어긋나지 않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SEC는 회사와 함께 차장 끝 중간 간부 한 명을 사기 혐의로 제소했지만 고위 임원들도 연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슨 펀드와 비밀 거래를 맺은 다른 투자은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외에도 다른 금융주들이 동반 폭락을 한 것이겠지요. 자, 때문에 뉴욕 증시 이제 이번 주 조정설이 급격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과연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경제 지표가 골드만 악재를 뛰어넘을 만큼 좋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도 오늘 화요일 밤에 실적을 공개한다고요? 네, 어닝 2주차인 이번 주는 주가 전망은 시계 제로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의 기소 파장으로 조정 가능성은 급격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 호전을 재료로 삼아 주가가 단기 급등세를 지속하면서 안 그래도 조정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골드만삭스 스캔들이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골드만삭스 스캔들이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 폭풍화가 될지는 SEC가 얼마나 신속하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지가 1차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일정을 보면 19일에는 IBM과 시티그룹, 20일에는 골드만삭스와 애플, 20일에는 보잉과 맥도날드, 21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이 1분기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경제지표로는 19일에 3월 기존주택 판매 실적과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됩니다. 23일에는 내구자 주문과 신구 주택 판매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판매 동향은 상당히 개선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주식시장이 골드만 쇼크를 극복할지 유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 충격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정말 요동쳤던 주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이 급락한 것은 물론이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 강화됐다고 하는데 유가는 얼마나 밀렸나요? 국제유가는 뉴욕 증시 하락 여파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2.08달러, 2.4% 떨어진 배럴당 84.6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6월 인도분 첫 거래에서부터 2% 이상 밀렸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권구찬 뉴욕 특파원으로부터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4월 넷째 주 그 첫 거래일, 오늘은 우리 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이 궁금한데요. 전문가와 함께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서 조재석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코스피가 10주 연속 상승하긴 했었습니다만 일단 지난 금요일장만 떼놓고 보면은 나흘 만에 코스피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1730선대까지 밀려왔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가 어디로 튈까 관심사지만 골드만삭스 변수를 맞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증시도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또
그 저희 천안함 침몰 관련 뭐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저희 증시도 좀 조정을 이렇게 그 고점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뭐 주말에 그 골드만삭스가 나오면서 뭐 미국 증시가 한 1% 넘게 하락을 해서 네. 일단은 뭐 저희 증시도 약간은 뭐 그런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간 뭐 부정적인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는 그 미국의 그 골드만삭스의 그런 기소 내용과 우리나라 금융주들의 그런 사정은 좀 형편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영향은 저희 나라는 그렇게 미국처럼 많이 받지 않고 약간 단기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골드만삭스 쇼크가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주긴 줄 텐데 뭐 그렇게 길게 준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그래도 주긴 줄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골드만삭스 때문에 오늘 은행주가 빠질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조금 빠지긴 하겠죠. 근데 그 보면은 저희 은행주들이 그런 미국의 투자은행처럼 그런 파생 상품을 뭐 굉장히 많이 파는 그런 형태도 아니고, 예. 그리고 뭐 저희는 또 그런 미국보다는 약간 규제가 좀 많은 형편이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많이 빠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앞서서 우리 코스피가 주간 단위로 상승률을 봤을 때 10주 연속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단기 급등 부담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자리인데 딱히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것도 같지 않아서요.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예, 뭐 이렇게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저희 증시가 지금 기본적인 그 기업 실적이 우선 개선이 되고 있고요. 예. 또한 미국도 뭐 고용이 약간 회복이 될 정도로 이렇게 호전이 되고 있다고 버너키 의장이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좀 한 형편이고요. 네. 또한 중국은 이제 1, 4분기 GDP 성장률이 뭐 11.9%에 달할 정도로 그래서 오히려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지금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주에 또 저희 나라가 뭐 유한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 신용등급이 상향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 나라가 뭐 은행이나 그다음에 국내 대표 기업들이 그 자금 조달 비용이 이렇게 많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네. 뭐 향후에 2분기 이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고 네. 뭐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추세는 일단은 뭐 상승 추세로 지속적으로 보셔도 뭐 무방할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이번 주 초만 그 저희 지수가 이 상승 피로감을 느끼던 찰나에 네. 골드만삭스하고 그다음에 뭐 또 계속 뉴스가 나왔지만은 그 천안함 관련 네. 그런 그 일부 폭발 가능성 이런 게 이제 네. 좀 같이 겹쳐서 네. 뭐 그 웃고 싶은 찰나에 이제 울고 싶은 뺨을 맞은 격인데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그 한 1,700선 뭐 지난주에도 제가 한 1,700선 마디 지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 주도 역시 1차는 1,700선에 대한 지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그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에서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뭐 강력하게 사주는 듯 싶지만 금요일장에서는 뭐 사실 팔지 않았다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150억도 채 현물을 담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이런 잠시 이 매수세를 좀 주춤하고 있는 이런 외국인 그리고 그 펀드 환매 압력 때문에 계속해서 팔 수밖에 없었던 기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뉴스들이 주말에 있었습니다. 이제 좀 펀드 환매가 잦아드는 거 아닌가 1,700대 계속 머물면서 좀 많이 환매할 그렇죠. 사람들은 이미 다 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이런 보면은 뭐 지난주 초에 4월 시작하면서 하루에 뭐 5천억, 네. 1,300억씩 하면서 한 일주 만에 뭐 2조 원 가까이 환매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지수가 올라가면서 그 펀드에 대해서 급 환매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제 1,000억대 수준으로 지난주에 그 주말 경에는 1,000억대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그 펀드 환매에 대한 그 급한 물량은 줄어들었는데 네. 문제는 이게 1,750선을 뛰어넘을 정도로 급하게 상승을 하면은 좀 빨리 상승을 하면 이 펀드 환매가 좀 이렇게 줄어들 건데 네. 이게 이제 계속- 증시가 가나 보다 해서.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좀 안심을 하고 환매를 좀 안 할 건데 이게 계속 지금 1,700선 초중반에서 아주 계속 좀 천천히. 예, 너무 이게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니까 이게 이제 그 투자자분께서 좀 안심을 못하는 형편인데 조금 지나면은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이 펀드에 대한 그런 그 적극적인 환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분위기라면은 기관들도 코스닥에서 좀 매도를 덜하고 코스닥도 좀 살아나고 예,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약간의 조정이 이래저래 예상이 됩니다. 지정학적 우려, 중국 긴축 문제, 뭐 환율, 또 뭐 단기 급등 부담, 거기다 골드만삭스 변수까지 안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 빠지는 걸 잘 사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지속적으로 상승만 하면은
네. 주식 사고 싶었던 분들 싸게 살 기회가 없는데 그렇죠. 뭐 오히려 이제 이런 골드만삭스 사건 수사로 인한 그 주가 하락을 할 때 지금까지 가장 그 편입을 못했던 그런 쪽들을 좀 편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보면은 과거에는 사실 그 IT하고 자동차 수출주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 투자자분들이 그런 소외감을 느끼셨는데 이제 원화 강세에 의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수출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지금 그 여전히 그 수요에 비해서 네. 지금 제품이나 부품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IT주들, 뭐 반도체나 뭐 계속 말씀드린 LED TV 관련주들도 예. 그 이번에 오히려 그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요. 수출주 중에서는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원화 강세 수혜주라고 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이나 보험도 이제 그런 쪽에 속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뭐 음식료, 뭐 항공 이런 쪽들도 네. 해당이 되는데 그런 원화 강세 수혜주도 좀 편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 지금 국내 이제 그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네. 신용등급 상향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 예상은 크게 못했었습니다. 대부분은 뭐 지난번하고 똑같을 거다 했는데 네. 그 무디스에서 전격적으로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행주들도 그 미국하고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조정 받을 때 은행주들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삼성생명이 이제 그 이번 주에 그 이제 그 수요 예측을 해서요. 네. 이제 5월 초에 그 공모를 하는데 이제 그 보험주 비중 조절 때문에 손보주들 뭐 삼성화재나 동부화재 이런 쪽들이 계속적으로 비중 축소 때문에 많이 이렇게 떨어졌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겨울철 또 교통사고가 많으니까 네, 그렇죠. 손해율이 올라가서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뭐 실제로 지금 삼성화재가 한 3년 만에 약간 실적이 좀 이번에 좀 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럴 때 오히려 이제 비중 조절이 끝난 손보주들. 지난주에 그 신용등급 상향 조정되면서 가장 많이 올라온 주식이 또 손보주였습니다. 하루에 네. 한 7%씩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보험주들, 손보주들도 좀 뭐 편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지난주에도 이렇게 한번 제가 또 말씀드렸던 이제 해운주들. 그 다음 해운주들도 여전히 그 제가 보기에는 뭐 아직 그 지속 회복 과정 중이기 때문에 네. 그 해운주들도 뭐 지속 좀 관찰을 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오늘은 좀 특이하게 그 이제 저는 조선주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인가요?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좀 다 그 안 좋다고 여기는데요. 네. 사실 보면 현대중공업이 지금 2007년도에 주당 순이익이 한 22,000원 했고요. 2008년도에 주당 순이익이 28,000원입니다. 네. 근데 2009년도에는 주당 순이익이 29,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익은 계속 늘었는데 이제 조선은 이제 수주를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그게 한 2년 정도 걸리니까요. 그래서 네. 2년 후에 그 수주가 금융이 터지면서 수주가 없다 보니까 한 2012년 이후에 실적이 안 좋을 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계속 주가가 뭐 한 2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증시가 이제 모멘텀 증시긴 하지만은 현재 그 실적에 비해서는 조선주 주가가 너무 좀 싼 형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나라가 처음으로 세계 시장에서 수주 점유율이 약 51%를 기록을 하면서 처음으로 세계 시장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금액적으로는 미미하지만은 네. 그래도 중국한테 저희 나라가 한 1년 동안 네. 수주 점유율이 이렇게 밀렸었는데 그쵸, 그걸 다시금. 제치고 회복했다는 것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수출주 중에서는 IT 중에서 LED, LED TV 쪽 계속해서 누차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원화 강세 수혜주도 일부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실적이 급하게 좀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해운주, 지난번에 저희가 대한해운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었고 신용등급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 보험 쪽도 보자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조선주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니까요. 조선 쪽 얘기, 조선 업종 중에서 한 종목만 더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1등 주식을 사시는 게 좋으니까요. 네. 이제 그 현대중공업이 아무래도 조선이 한 45% 되고 나머지 발전, 기계 엔진 이런 쪽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대중공업을 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그러면은 그 비싼 주식만 얘기하냐 하면은 예. 이제 아무래도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약간 중저가주를 많이 선호하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가격 메리트도 있는 주식이 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뭐 가격이 한 4,000원대에 있는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주식을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리엔탈 전공이요. 예.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보면 오리엔탈 전공의 주 매출 천은요. 현대중공업하고
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일본의 미쓰비시 조선소인데요. 네. 보면은 이제 이 오리엔탈 그 전공은 기본적으로 그 선박 갑판 위에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 데크하우스라는 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데크하우스에서 세계 시장에서 한 60% 점유하면서 세계 시장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2009년도에 그 한국 그 거래소에서 네. 그 히든 챔피언이라고 중소기업 육성 체계에서 발표했던 그 22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 대부분 뭐 IT나 이런 쪽이 많이 속하는데 이런 그 부품 제조업체로서는 이렇게 속한 업체로서 좀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예. 뭐 시장에서는 워낙에 이렇게 좀 소외가 되고 있고요. 2007년도에는 외국인들이 한 30%까지 지분을 사면서 뭐 2만 원대까지 넘어갔었는데 네. 그 뒤로 조선업이 불황이 되면서 그래요. 외국인들이 팔면서 뭐 이렇게 지금 4,34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네. 보면 지금 2007년도에 매출액이 3천억,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3,900억,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4,500억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150억, 330억, 그 다음에 작년에는 한 190억 정도 해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조선업 불황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선업이 약간 살아나면 가장 먼저 그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볼까요? 최근 들어서 수급은 또 어땠는지, 최근 들어 좀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그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올라왔다고 해도 이 최저가가 3,600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4,340원이니까 2만 원 했던 주가가. 예. 지금 뭐 그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살펴보면요. 뭐 지금 지난번에 그 이제 주가가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이제 보면은 일단은 뭐 한 올해 한 7,300원을 기록을 했다가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거래량이 지금 여러 번 한 번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9년도 4월 달에 7,000원대 한번 거래가 이렇게 빵 터졌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작년 또 8월경에 또 대량 거래 한번 터지고 또 하락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올 2월 달에도 거래가 이렇게 한번 터지면서 뭐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다 뭐 손절매를 하고 거의 쳐다보지 않는 상태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그 장기 역배열 상태에서 이제 뭐 회복을 하려고 하는 상태고 지금 보면 거래가 이렇게 빵빵 터지는 거는 나중에 이게 그 저가에 매집을 하는 그런 형태가 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네. 지금 어느 정도에 사면 좋을까요? 가격은요? 지금 4,340원이고 오늘 뭐 그 골드만삭스가 나왔기 때문에 싸게 네.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이제 네. 소형주는 약간 변동폭이 있긴 하지만은 뭐 4,200원 근처에서 뭐 사셔가지고 기본적인 거는 뭐 그 지난번에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던 네. 약 5,000원대까지는 뭐 1차 목표가고요. 네. 좀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한 6,000원 근처까지도 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 재무비율도 한 일부일에 1,000%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들고 계셔도 뭐 무방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선업종 중에서요, 뭐 현대중공업이라는 커다란 대장주가 있긴 하지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리엔탈 전공도 괜찮다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 조재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테마주 찾아보는 시간이죠.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송은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 볼 뉴스는 어떤 건가요? 예, 반도체하고 자동차, LCD 부분에 있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심화가 되고 있고 공장 가동률이 뭐 100% 정도까지도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급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단 호황을 맞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관련 종목으로는 일단 장비 업체들 쪽에 좀 관심을 둘 만한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네. 반도체 LCD 장비 업체인 SNU, 유진테크, 그리고 자동차 관련 동양기전, 화신 등 업체들이 좀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이 시간에도요, 1분기 뭐 부품과 소재 수출이 사상 최대라고 하시면서 IT에서 하나,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에서 하나 이렇게 부품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비슷한 분위기네요. 예, 일단 그쪽 분야에 있어서 워낙에 지금 호황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시장을 또 주도해가는 업종이고 또 실적 관련해서도 어닝 시즌을 맞아서 지금 시장 상황에 좀 맞는 업종인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SNU부터 화신까지 저희가 4가지 종목 방금 전에 화면에 나간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서 이제 유진테크라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업체로서 삼성전자와 네. 하이닉스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들 업종 자체가 지금 전방 산업의 호조로 인해 설비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예전과는 좀 달리 예전에 해외 장비를 좀 대체하는 수준에서 지금은 장비 기술력이 많이 향상이 되면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장비 등 신장비를 개발을 하면서 실적이 좀 대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글로벌 장비 업체의 그 판도를 주도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유진테크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1,300원 수준인데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전고점을 다시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2,000원에서는 그 주식 배당 물량 60만 주가 상장이 되면서 좀 주가가 주춤했는데 이번에 대부분 물량이 소화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유진테크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가격 다시 한번 조금 결론만 다시 한번 좀 들어보죠. 예, 목표가는 한 지금 현재 주가 수준 보합권에서 매수를 하셔도 네. 한 15,000원 수준까지는 예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은 지난번 저점 수준 10,000원 선을 하회한다면 다시 한번 손절을 하셨다가 재진입하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예. 보합권이니까 한 지금 정도의 매수를 해보자라고 하시면서 이제 유진테크 얘기를 하셨었고 하나 정도만 더 볼 텐데 어떤 종목 얘기하실 건가요? 예, 자동차 관련 부품주 중에 동양기전이라는 종목인데요. 자동차와 좀 굴삭기 중국에서 최근에 많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굴삭기 쪽에 유압 실린더 시장을 좀 점유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뭐 자동차도 그렇고 중장비 쪽에서도 워낙에 지금 사업부가 호조를 이루고 있어서 뭐 대부분 동양기전이 유지를 하고 있는 전 사업부가 좀 실적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키코 관련해서 좀 손실폭이 좀 컸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된 상태고 중국에 있는 굴삭기 법인이 또 상장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뭐 경기 회복에 따라서 자동차와 굴삭기 관련해서는 실적이 좀 대폭 올해부터 후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현재는 오면 7,150원 수준인데 오늘 네. 추가적으로 조금 하락 출발을 한다면 7,000원대나 6,900원대 정도에 진입을 하셔서 목표가는 9,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손절은 한 6,700원 정도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괜찮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왠지 밀릴 것 같은데 아무튼 7,000원 이하에서 사보자 동양기전 목표가 9,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IT 쪽에서 유진테크 그리고 자동차 관련 부품주 쪽에서는 동양기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매군요.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월 19일 월요일 우리의 주식시장 개장을 이제 막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골드만삭스가 피소가 됐기 때문에 증시가 개파락하면서까지도 출발할 생각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예상지수가 지금 나오고 있진 않은데 일단 급격하게 모두 다 전 종목의 시총 상위 종목 급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4월 19일 월요일 우리의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자, 글쎄요. 골드만삭스가 일단 미국 증권 당국에 의해서 기소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1% 이상씩 모두 밀렸었는데요. 때문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출발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쎄요. 일단 뭐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출발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1.3% 급락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1.3%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3%, 한국전력도 1.6%씩. 네, 신한지주도 1.38%나 급락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일단 뭐 분위기가 다 파란불이어서요. 좋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총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잘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였죠. 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초가 분석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가요, 1,709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초가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25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1,700선 정도가 겨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500선이 겨우 유지가 된 501선 정도에서 출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부터 위쪽을 조금 더 올려서
금요일장 분위기였는데요. 일단 오늘도 일단 조용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번 올려보죠. 끝까지. 네, 삼성전자가 1.65% 급락하면서 83만 원 초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보합이었는데 오늘 2% 이상 빠지고 있고 현대차도 보합이었지만 오늘 1%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전력도 오늘 계속해서 내림세고 신한지주 벌써부터 2%대 뜨는 것이 신한지주 KB금융인 것으로 봐서 골드만삭스 영향이 오늘 일단 우리 금융주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 빠지고 있고 LG전자, 하이닉스, LG화학 모두 다 플러스 유지를 오늘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 내외로 다 밀리는 모습이죠. 우리금융은 무려 3%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KT도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고 지주회사 LG 정도만 잘 버틴다는 느낌이군요. 자, 그리고 삼성화재도 오늘 1% 이상, 기아차도 1% 이상, 기본적으로 1% 이상씩 밀리고 있습니다. 왜냐? 지수가 1712까지 내려왔으니까요. 롯데쇼핑도 신 회장의 주가 저평가 발언 때문에 2% 급등한 데 따른 찰실현 매물과 오늘 증시 분위기 이래저래 다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두산중공업도 1% 이상 밀리면서 9만 원 주가가 못 미치고 있고요. NHN도 3% 이상 급락했었죠. 구글 실적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불똥이 NHN까지 튀었었는데 오늘 이런 분위기가 안 좋으면서 더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반발 매수가 잘 들어올 그런 타이밍을 못 잡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은행도 3% 급락하고 있고요. 기업은행도 2% 이상. 오늘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은행주 중심으로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금융지주도 거의 3%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713포인트, 20포인트나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짧게 분위기를 보죠.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지주회사 LG 빼고는 오른 종목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서울반도체도 2% 급락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1.5%.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태용 모두 다 밀립니다. 태용도 정부에서 해상 풍력 지원한다고 해서 풍력주 반짝했었는데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포스코 ICT도 또 지난주 금요일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는 분위기고요. 다음과 아래쪽을 조금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다음과 SK컴즈도 오늘 분위기가 모두 안 좋습니다. 인터넷 포털 쪽도 오늘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SK컴즈는 2% 이상이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도 오늘 약합니다. CJ 오쇼핑도 1% 이상 밀리면서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과 함께 모두 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낙폭의 큰 종목들만 한번 골라서 보죠. 하나투어가 3% 급락, 그리고 서부트럭터미널이 2% 이상 급락, 에이스디지텍이 2% 가까운 급락. 아래쪽을 조금 더 볼까요? 자, 슈맥스도 2%대, BHI도 2% 이상. 현재 그래도 코스닥도 500포인트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조금 올라와서 1710선은 유지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10선, 코스닥은 500선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데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기로 하죠. SK증권의 원종혁 연구원 전화로나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이 정도 예상의 어떤 지수라면 괜찮은 건가요? 출발이 예상보다 안 좋은 건가요? 예,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20.6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171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6.05포인트 하락한 502.3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은 SEC에서 골드만삭스를 기소했다는 소식으로 마이너스 1.13%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시장도 급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전망을 말씀드리면요. 골드만삭스 기소 소식을 일회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제 생각에는 사기 혐의는 과거의 일이고 지난 1월 하락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다는, 그러니까 단기 악재에 불과하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보다는요. 추격 매도는 할 필요는 없지만 좀 더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투자 관점에서 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좀 하루 등락을 좀 보고 판단하기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약간 보수적인 시각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나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5월 말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이 본격화될 수 있고, 주말에 채권이나 상품, 주식 등의 자산 시장에서 채권이 급등하고 주가와 상품이 급락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가 발생하였다는 점, 또 최근에 그리스에 이어서 스페인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유럽 불안이 좀 더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재라는 것이 시장에 노출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호재는 이미 거의 알려졌고 주식 시장도 탄력이 두다되는 상황에서 나온 악재이기 때문에 이번 악재가 시장에 소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좀 갑자기 하락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천천히 접근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면 좋을지 궁금한데 투자 전략
여쭤보기에 앞서서 일단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당장 오늘도 궁금하지만 이번 주 전체 조정의 어떤 그림자가 좀 들이오는 것 같은데 말이죠. 뉴욕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느 정도까지 지수가 버텨줄까요? 1700은 유지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번 주만 본다 그러면 1700 이하로 내려가더라도요. 좀 복원력이 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주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국내 대표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의 힘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반등이 추세적인 상승을 다시 이끈다는 그런 반등은 아니고 단기 낙폭에 대한 반등의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뭐 나중에 언젠가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잘 사보면 오히려 오늘 같은 장, 사기에 딱 좋은 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간에는 IT 자동차 쪽보다는 이제는 내수주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좀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보다는 또 중형주 내지는 소형주 쪽으로 고개를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적으로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좀 전략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업종이나 종목 접근에도 좀 약간 보수적인 시각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도 매매를 한다면 이제는 중기적으로 보유하는 추세 매매보다는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로 대응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말경부터 IT나 자동차 등의 국내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짧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적 호전주들은 혹시 실패하더라도 나중에 가격 복원력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대표 기업으로는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기아차, 삼성전기 등이 좀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들 종목에 대해서 악재로 작용했던 환율이 글로벌 시장 불안으로 해서 환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전까지 추가로 하락한다면 짧은 트레이딩 매매 관점이 조금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형주가 좋으냐 중소형주가 좋으냐의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할 때는 대형주가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종목별로 보면은 중형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저점에서 잡으면은 크게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저점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 또 그런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는 종목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대형주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SK증권 원종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문제 환율 알아보러 가야 되겠죠?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원달러 환율이 사흘 만에 겨우 반등을 해서 1110원대까지 회복을 했는데 오늘 얼마에 출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 지난 주말 사이에 큰 뉴스가 하나 터지긴 했었죠. 여기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좀 달러화 강세라든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반영을 하면서 2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우리나라 현물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충격을 훨씬 더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현재 1117원 정도에서 움직이면서 전일보다 이제 7원 정도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골드만삭스가 미 증권 당국에 의해서 기소됐다라는 소식이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난 주말에 흔들었었는데 일단 오늘 우리장까지도 크게 영향을 주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에도 역시나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내림세고 우리 원화가 초강세를 이루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안 좋은 악재가 터진 것, 외환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당장 출발 상황만 본다면은 주식시장은 오히려 초반의 충격을 약간은 좀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출발 이후로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그럼 크게 오르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골드만삭스에서 과연 이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미국 SEC에서 다른 골드만삭스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들까지 이제 조사에 나서면서 부당 이득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강도 높게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최근에 2009년 들어서부터 이제 최근 2010년까지 지금까지 금융시장이 좀 회복을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좀 헤지펀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은 현재 저금리를 이용을 했죠. 이제 저금리로 돈을 빌리면서 고금리 투자처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금 막대한 부를 축적 중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증권사들이 대부분에서 좀 순이익을 크게 내고 있는데 역시 이제 그 이익의 바탕에는 이제 채권운용팀들의 좀 많은 수익이 좀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들도 저금리로 조달해서 고금리 채권에 투자를 하면서 좀 큰 수익을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금융시장에서는 저금리로 인한 그 부를 여러 군데서 누리고 있지만 실물 경제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별로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좀 기소를 당했다고 친다고 해도 실물 경제에는 어쨌든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금융기관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뭐 서로 좀 조사로 인한 피해를 본다거나 이런 부분 역시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환율이 이번 일 같은 경우가 좀 더 영향력이 확대돼가지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로까지 이어지면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로 인해서 환율이 상승하고 당연히 이제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또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면서 수출주 중심으로 이제 주가가 다시 이제 하락했던 부분이 반등을 이끌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결국 다시 국내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베팅으로 환율 하락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일 같은 경우가 오늘 당장이라든지 짧게는 환율 상승 압력으로 분명히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일정 레벨 이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한 1,140원 정도까지 이상 올라간다면은 다시 한번 원화 강세에 베팅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미국의 국채 금리 역시 이번에 골드만삭스 피소 문제가 일단 불거지면서 금리가 조금 하락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는 우리 채권 시장의 추가 강세 재료로 작용을 하겠죠? 네,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돈이 역시 여전히 넘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단기자금 시장 쪽에서 특히나 돈이 워낙에 많이 놀고 있고요. 이 돈들은 대부분 이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기업들의 현금 확보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들은 이제 주식을 매도하고서 당장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돈들이 워낙에 지금 현재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채권 시장은 강세 재료를 좀 찾아 나서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2년물 같은 경우에 1.17%까지 치솟았던 금리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다시 0.95%까지 급락한 상황이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 역시 2주 전에는 4%까지 상승을 했었지만 지금은 다시 3.76%까지 한 이제 0.25%포인트가량 급락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이제 국내 채권 시장 역시 오늘도 좀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좀 추가 강세 재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 외환시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6포인트 빠진 1718포인트. 개장한 다음에 1710선도 하락을 하면서 이탈했었는데요. 그래도 16포인트 정도만 하락하면은 빠르게 10포인트 정도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503선까지 일단은 500선 위협했었는데 빠르게 또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선 자세한 오늘의 출발 전략도 한번 세워봐야 되겠죠.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책임연구원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골드만삭스 영향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 수급도 좋고요. 업종별 분위기도 좋고요.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일단 그 골드만삭스 기소 문제가 금융시장에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지금 그 펀더멘털 문제는 아닌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부분이 시장에 어떤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않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이제 두 가지 좀 부담 요인이 생기고 있는데, 한 부분은 이제 3월 이후 주가 상승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매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골드만삭스 기소 문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 선호를 좀 둔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규모 매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일단 수급 견인 세력이었던 외국인 매수가 정체가 됐을 경우에는 상승으로 이끌 수 있을 만한 수급적인 모멘텀이 좀 결여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요인은 그 골드만삭스 기소 문제가 일단은 펀더멘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려감을 크게 좀 확대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그 파장 확산이 어디까지 될 것인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일단 단기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영국이나 독일이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전해지고 있어서 다소는 좀 확산될 가능성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태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골드만삭스 기소가 미국 증권 당국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은 사실 펀더멘털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떤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단정 짓기에도 너무 타이밍적으로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 금융주에 대해서 싸다고 접근하기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얘기로도 들리네요. 네, 일단 금융주 상승이 이제 지난주부터 상당히 그 업종 지수 중에서 일단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좀 올라왔는데요. 네. 가장 그 금융주 상승의 배경이 됐던 부분은 그동안 주가가 못 올랐던 부분, 그리고 주가 약세에 비해서 기업 실적은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실제로 금융주의 시장 밸류에이션은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 상태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제 지난주부터 외국인하고 기관의 동반 매수가 이제 금융주 쪽에 좀 집중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주 업종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 외국인 매수가 조금 시장 전체적으로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금융업종에 대해서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일단 그 지난주 기록했던 상당히 강한 순매수 기조에서는 다소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기관이 외국인과 함께 금융업종에 대한 순매수를 강화했었는데, 오늘 지금 그 출발 상황은 국내 기관의 금융주에 대한 매도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금융주에 대해서 조금 더 관망하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거의 1% 정도 지금 밀리고 있는 코스피, 사실은 거의 전 종목에 일단은 파란불을 달고 있고 낙폭의 어떤 업종별로 분위기 차이만 있을 뿐인데, 글쎄요, 이런 날 어떤 종목에 어떤 업종을 좀 담는 것이 가장 좀 안전하면서 괜찮은 전략일까요? 일단 그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업종들은 그 주가 상승, 그러니까 오늘 주가 상승 탄력이 다소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가 그 동안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소폭의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세 유지가 어느 정도 그 이어지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오늘 그 내수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그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원화 강세의 흐름이랄까. 그리고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좀 엿보이면서 방어적 그 성격을 보이고 있는 내수주로의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오늘 내수주 강세를 설명해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안정 흐름이 아직은 속단하기는 조금 빠른 시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시세 연소성을 보이고 있는 조선주나 아니면 그 내수주 쪽으로 관심을 단기적으로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럴 때 IT나 이쪽으로는 손을 쓸 필요가 없을까요? 애플의 실적도 기다리고 있고, 이번 주에는 하이닉스, LG 쪽, 그쪽 IT들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변수들도 기다리고 있어서 오늘 안 사면 또 못 살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든단 말이죠. 네, 일단 그 실적 관련해서는 어닝 모멘텀은 이번 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 기업 쪽도 일단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만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른 미국 증시 어떤 강세 반전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심리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예정 기업을 보게 되면 그 미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시티그룹이나 IBM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내일 밤에는 애플하고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주요 IT 기업들하고 금융주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기소 문제에서 실적 문제로 포커스가 이동해 줄 수가 있다면 단기적인 어떤 그 돌발 악재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은 미국 기업들의 어닝 시즌 모멘텀이 골드만삭스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둔화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감이 된다면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상당 부분 시장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프리어닝 시즌에서 주가 상승도가 높았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노출이 된 것으로 인식이 됐을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어닝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주 초반 이후에는 어닝 모멘텀 어떤 둔화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하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단기적인
긍정적인 측면, 요인 그 정도로 해석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IT를 팔아야 될 때인가 이번 주 어딘가요? 일단 그 IT주 같은 경우는 그 애플이나 그다음에 IBM 실적 결과에 따른 미국 시장 반응을 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네. 애플이나 IBM 쪽 실적 결과가 미국 IT주 다시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한국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 매수가 IT주에 다시 이제 좀 집중이 되면서 한국 IT주들의 어떤 추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확인 과정이 좀 수반이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미국 쪽에서의 IT 기업들 실적 발표 영향력을 좀 확인하고 시장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래저래 22일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하이닉스, 현대차,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나오는 날이고요. 미국 그날 밤에는요. 골드만삭스와 더불어서 IT의 또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애플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출발 전략은요. KTB 투자증권 박석현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가 15포인트 하락한 1719, 네, 1720 턱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좀 전엔 1710선도 깨졌었는데 그래도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504선까지 또 1포인트 정도 추가로 보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이 현물을 던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팔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 사는 기미는 안 보입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앤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